작가의 일터. 그는 소를 키웁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중앙미술학원이라는 곳에서 5년 과정에 조소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를 준비해야겠다 마음먹고 준비를 할 때쯤 형님의 어떤 죽음 소식을 접하고 그때 돌아와서 지금까지 집의 가업이기도 한 목장 일을 돕고 있습니다. 형의 부고와 함께 부모의 곁을 지켜야 했던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미술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성빈 씨였습니다. 가족의 고통과 가업을 짊어지며 지리멸렬하게 버텨온 날들. 살기 위해 그는 다시 조각을 붙들었습니다. 흑마를 날 없이 조각상을 빚어대는 동안 그의 작품들은 서서히 세상 밖으로 초청되었죠. 이번에 그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곳에 8m 정도의 설치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10년이라는 작품이고요. 어떤 인간의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공경이나 어떤 슬픔에 잠긴 그런 형상과 양태들을 군상의 형태로 보이는 작업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군상의 다양한 형태들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보았던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 또 가족의 모습, 그것들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만들어낸 것은 자화상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아픔에 기대어 삶을 견뎌온 그와 가족들. 그의 작품에는 날것의 쓰라린 상처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죠. 작가 자신도 생각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그것은 조각가 감성빈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죠. 일하는 틈틈이 전시 준비에 매진 중인 작가. 그가 매만지는 인물상은 상징적인 오브제를 만나 심연의 깊이를 더할 예정인데요. 제가 작품에 주로 또 등장시키고 사용하는 어떤 돌이라든지 그리고 거울, 어떤 죽은 형태의 정물들, 이를테면 말라버린 꽃, 실제 어떤 동물의 뼈, 그것들을 좀 같이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모양은 괜찮은데 색이 안 되겠네. 축사일을 끝낸 저녁. 인근의 가을 들녘을 찾은 성빈 씨.
네, 이번 도립미술관 전시에 들어가게 될 작품에 사용될 오브제입니다. 어떤 컨셉이 죽음의 풍경 같은 거랄까? 이제 그런 거라 가지고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뭐랄까 식물들 그리고 다른 작물들을 지금 채집 중에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 풀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제 작품과 어떤 색감적인 거 그리고 모양 이런 게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품이 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서 이제 지금 며칠째 계속 채집 중에 있습니다.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무언가를 세심하게 깨고 있습니다. 예, 이 공정은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FRP라고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인데 이제 흙 작업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작품으로서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무르다 보니까 이제 딱딱한 소재의 그 완성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작해 놓았던 점토로 제작해 놓았던 그 인쇄상을 이게 석고로 틀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진 음각에다가 이제 이 딱딱한 액체를 붓게 되면은 나중에 굳었을 때 이런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한 이렇게 완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인물이 석고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틀 속에 갇혀 있는 침울한 인간의 얼굴. 밑틀도 석고고 안에 이 친구도 석고예요. 이게 둘이 바로 붙게 돼 버리면 둘이 같이 붙어 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 버리면은 미리 만들어 놓던 형상대로 얘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걸 떨어뜨려 놓기 위해 그 틀에다가 미리 저 비눗물을 발라놔요. 그러면 거기에 굳으면서 이제 물이 침투를 못하니까 그게 분리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만들었던 형상 그대로의 어떤 느낌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줄곧 인물상에 몰두해 왔는데요. 아픔의 대상이면서 동경의 대상, 사람. 그의 작품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시면, 다가올 전시 주제입니다.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서 이제 막 발을 뗀 그가 왜 다시 작품을 통해 그때를 마주하려는 걸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 10년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죠. 제 10년은 아무래도 저희 형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날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깊은 슬픔들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 어떤 어두운 한 면을 그냥 이렇게 은폐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비춰줌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뭐랄까 스스로 치유하는 어떤 자정 능력 그런 걸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거울은 작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돌은 인간이 짊어진 무게와 응어리를 말해주죠. 빛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안에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시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사고 또 좀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때 그때 제가 정말 바라는 그리고 진짜 밝은 빛이 거기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작가는 전시를 통해 그 빛의 힘을 확인했었죠. 자신의 조각상들이 관람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심의 또 다른 그의 작업실. 조소를 전공한 그가 지난해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조각 컬러링 작업과 평면 회화 작업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저다운 느낌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진행해온 조각적인 방식이 있고 그 조각적인 방식을 또 제가 그렸던 그림과 결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액자의 형태를 어떤 제 조각을 가미시켜서 그렇게 제작을 했고 그 안에 그림을 넣고 보니 뭐랄까 조금 더 저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표현 방식들이 좀 더 증폭되어서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러한 방식의 시리즈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감성빈이 만들어낸 회화의 변주는 인물의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담아냅니다. 좀 제 조각 같은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이미지고요. 어찌 보면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일본 작가 카트수라 푸나코시라고 있어요. 그 목조각 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 분의 조각품을 보고 인간다운 조각 또 따뜻한 조각 거기에 너무 매료돼 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쭉 그렇게 따뜻한 느낌의 조각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조각에다가 회화를 집어넣고 또 계속 그림을 정진하면서 또 그 능력을 또 가미시키고 하는 게 그 어떤 따뜻한 조각을 로 가기 위한 뭐랄까 지금 과정. 회화를 시작하고 한 달에 수십 점씩 그림을 그려대는 동안 뜨거운지 차가운 건지 가늠이 되지 않던 마음은 어느덧 따뜻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의 터치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작업을 했을 당시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의 그 어떤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입체에다가 붓을 남기게 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어떤 저의 감정 상태를 담아내는 어떤 그릇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저의 조각 작품이. 붓터치가 주는 정서. 거친 붓길은 인물의 상처를 되레 섬세하게 전달하는 듯합니다. 제 조각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 이제 가족들을 연상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뭐 부자상, 모자상 그 중에서도 이제 형제상 같은 경우는 서로 의지하는 형태예요. 제 작품의 어떤 초창기 때의 양태를 보면은 모두 좀 꼿꼿이 세워진 형태가 많은데 그런 어떤 형이 죽고 난 그 사건을 겪고 난 후에는 뭐랄까 공기마저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듦을 표현하기 위해 그 고개가 점점 줄어들다가 저렇게 꺾인 형태로 표현되었고요. 하지만 또 어떤 그런 절망도 같이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 형제가 아닌가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서로 힘들지만 서로 같이 버티면서 이제 의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둠 속에 펼쳐져 있는 그의 작품들. 침잠해 있는 마음의 밑바닥. 그것을 공간으로 구현해냈다는 작가.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 무엇을 느낄까요? 그동안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온 나머지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특히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보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너무 무시를 하면서 살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멈춰 있는 상처.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자신의 밀쳐놓았던 아픔을 대면하면서 시선해지고 비워지는 경험을 주고 싶다 말합니다. 작가 감성빈이 건네는 위로의 방법인 겁니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오며 이제는 한 발 물러나 자신의 괴로움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그. 그런 그가 발견한 빛은 어떤 것일까요? 슬픈 마음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 나가면서 저는 감정이 정화되는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이 감정 정화의 체험을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꼭 만들고 싶다.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20-30년 내에는 꼭 이루고 싶은 저의 큰 소망입니다. 상처를 자양분 삼아야 하는 예술가의 숙명. 아픔을 온전히 겪어내며 찾은 주각가 감성빈만의 언어. 사람을 향한 무겁고도 따뜻한 시선이 빚어낼 그의 작품을 고대합니다.